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물가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은 1% 정도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 중이라는 의견과 연준의 목표치를 상회했다는 의견, 이 두 가지가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끈적하게 보이는 물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가지표 발표부터 기업들의 소식까지 상당히 중요한 소식들이 또 간밤에 많이 나왔는데요. 모닝쇼 먼저 뉴스 체크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간밤에 체크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미국의 4월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4.9% 오르게 됐는데요. 일단 10개월 연속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좀 둔화되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물가 수준이 높다는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정확하게는 4월 CPI 전년 동월보다 4.9% 올랐다고 노동부가 밝혔고요. 지난 2021년 4월 이후 최소폭의 상승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에 5% 정도가 올랐는데 이렇게 오름폭이 다소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요.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1%포인트 정도 조금 더 낮게 나와서 이번에 이렇게 나스닥을 끌어올린 재료로 작용을 해줬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이렇게 점차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9.1%까지 급격하게 치솟았던 물가는 서서히 둔화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차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4%까지 일단은 내려오긴 했는데요. 변동성이 컸던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보다 5.5% 상승했고요. 전월보다는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근원 물가를 끌어올렸던 주범은 바로 주택과 임차비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거 비용이 같은 기간에 무려 8% 이상 급등하게 되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거 비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꾸준하게 둔화되고 있는 것은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이 이달 초에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을 밟게 되면서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바를 시사한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내려간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연준이 제시했던 목표치 2%였던 거 기억하시죠?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가가 목표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구글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인공지능 챗봇 바드를 이제 전면적으로 전 세계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글이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 챗봇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180개국에 전면 오픈했는데요. 이 바드를 전면 오픈하게 된 것은 지난 3월에 출시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 바드에는 이 구글의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인 팜2가 탑재됐는데요. 팜2는 지난해 4월 선보였던 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어와 일본어 지원을 시작으로 그동안은 영문만 됐는데 두 번째 지원 언어로 일본어와 한국어가 포함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글은 조만간 40개로도 언어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드의 질문과 답변에는 모두 시각적인 요소가 추가됐다는 것이 바로 특징인데요. 이용자의 질문에 관련돼서 이미지를 답으로 제시하고요. 이미지에 대한 질문을 냈을 때도 역시나 답을 할 수 있는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연내 어도비의 생성형 AI 모델링 기반 제품군 파이어플라이와 결합해서 고품질의 이미지로 답변하고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했다고 합니다. 바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탑재한 채로 이번에 전면 공개가 됐는데요. 이 덕분에 알파벳의 주가도 정규장에서 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는 폴더블 폰 시장에 구글 역시나 진출하게 되는데요. 접는 스마트폰 픽셀 폴드를 함께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에 관련된 이런 업데이트 소식들은 계속 보셔야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공화당에 촉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뉴욕시에서 어떤 연설을 좀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 공화당이 타협 없이 한도 증액을 관철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만약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아서 디폴트로 이어질 경우에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까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경제에 대한 여파도 함께 걱정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어제 공화당의 위협은 위험하고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고 경기 침체를 위협하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DC에 국한된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회동 이후 빈손 회담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나왔는데요. 부채 한도 상향 논의를 둘러싸고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런 발언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0일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다시 회동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내용들 주말 중에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